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죠. 류미리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가 지역 발생 106명, 해외 유입 19명, 총 125명이 나왔군요. 네, 135명으로 이제 사실상 일주일 만에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로는 세 자릿수가 된 셈입니다. 일주일 만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목금 부산에서 이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을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에도 90명대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왔고 오늘 이제 106명으로 이제 국내 발생으로 세 자릿수가 진입이 됐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지금 1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주말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다시 좀 조정을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최근의 사례를 좀 보면 가족이나 지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가족 몇 명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용인에서 동문들끼리 골프를 치면서 감염된 사례라든지 뭐 영등포에서 일가족이 뭐 감염이 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명 그리고 용인 그 골프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11명이 추가로 이제 감염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도 이제는 뭐 조금씩 더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경각심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도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일단 방역 당국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수준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유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의 절반이 현재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지금 43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20만 명가량이 유럽 대륙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그리고 뭐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하루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2만 명, 체코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도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사실상 1차 그 대유행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해졌다. 그리고 그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어제 강양구 기자랑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나라에서는 봉쇄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내일부터 프랑스가 이제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라든지 직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이 사실상 이제 통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13,000명 정도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곳은 이제 고령 환자들이 많아서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져서 2배 가까이 최근에 늘었다고 합니다. 입원 수가요. 그래서 이제 11월 한 달간 봉쇄를 들어가고 벨기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봉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감염이 된 경우가 많아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의료진도 그냥 의료 현장에 투입이 돼서 치료를 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너도 나도 다 감염된 상황에서 누가 뭐 치료받고 치료를 해주고 상관없이 그냥 다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봉쇄를 하면 일단 방역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가 걱정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이렇게 봉쇄 선언이 이어지니까 증시가 폭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30 같은 경우는 3.43%, 그리고 S&P 500은 3.5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3.73% 하락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주식도 모두 5% 이상 다 하락을 했고 또 그 외에 유럽의 주요 국가의 지수도 2에서 4%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봉쇄 조치가 일어난다라고 하자마자 경제 지표로 이렇게 바로
드러나게 된 셈이죠.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폭락하지는 않아서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봉쇄를 하지 않고 경제까지 잡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인 지표를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지금 봉쇄 조치를 하려고 하는 서구 국가들을 보면은 소비 패턴이 그동안 이제 서비스 중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봉쇄가 들어가면서 이 서비스 중심이었던 소비 패턴이 제품 중심으로 이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잘 막힘없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위스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서는 이런 분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최고의 투자처는 한국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 자본들이 많이 또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꼽은 나라들이 주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을 꼽았더라고요. 스위스은행에서.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뭐 좋은 소식일 수 있으니까요. 자, 미국과 유럽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 곧 할로윈 대위가 다가와서 또 걱정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북적북적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클럽들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클럽 휴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영업을 하게 되면 거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감시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아예 공지를 한 겁니다. 우리는 네.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방역 수칙을 어길 시에는 사실상 거의 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들이 자체 휴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클럽만 문을 닫는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뭐 강남, 홍대, 이태원 할 것 없이 지금 뭐 다 문을 닫겠다라고 선포는 했지만, 뭐 할로윈데이 때 보면은 길거리나 혹은 뭐 인근 카페에서부터 대낮부터 뭐 분장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335 모여서 사진을 찍고 뭐 같이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그런 문화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수칙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든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할로윈데이는 우리나라 축제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할지 좀 걱정도 됩니다, 외국에서. 뭐 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일상생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축제가 잘 지켜지겠습니까? 그런데 할로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이미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것을 뭐 개최하지 않는다,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할로윈을 즐길 거면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곤 있는데요. 뭐 온라인으로 할로윈을 개최를 하자.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즐기는 모습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즐기자라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이제 부모님들이 곳곳에 보물찾기 하듯이 사탕을 좀 숨겨두고 아이들이 그걸 뭐 찾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좀 놀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길거리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사탕을 받으러 집집마다 들릴 거다라는 분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할로윈뿐만 아니라 지금 11월이 되면은 사실상 유럽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미 다 조성을 하잖아요. 캐럴 다 울려 퍼지고 트리 다 장식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조금 조용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도본부 류미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이시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125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환자가 조금 눈에 띄게 늘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는 그 요양병원, 요양원, 재활병원 중심의 집단 감염이 수십 명씩 나오시면서 세 자릿수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그것이 좀 줄면서 여러 집단에서 예. 지인 모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인 감염이 여러 개, 그러니까 감염 집단의 개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장관께서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지만 두 집단에서 50명이 발생하는 것과 2명씩 50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게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앞으로 증가세 확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불씨가 될 수가 있어서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큰 집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 작은 집단에서 여러 개 발생하는 게 더 방역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2명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예. 중에 N차 감염이 얼만큼 더 남아 있냐에 따라서 감염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에 발생하는 어떤 그 사모임 중에는 또 사회적 활동이 많아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네. 분들이 또 감염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한 N차 감염이 어디까지 꼬리가 이어질지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도 걱정스럽더라고요. 뭐냐 하면 최근에 골프 모임 비롯해서 지인 간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거리두기 1단계가 된 이후에 아무래도 사적으로 모임이 좀 늘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사적 모임을 관리하는 것도 뭐 이것도 쉽지 않겠어요. 이제 개인끼리 만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몸의 빗장이 풀리면 마음의 빗장은 훨씬 더 넓게 풀립니다. 그래서 1단계라고 하는 조치가 2단계였다가 1단계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 자체가 네. 내 운신의 영역, 활동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관계의 영역까지도 만남의 시간까지도 굉장히 폭넓게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조심을 하고 더 방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1이라고 하는 줄어든 숫자 자체가 주는 의미 자체가 워낙에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루었던 모든 관계들과 모든 만남들을 예. 사실상 일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말씀하셨던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 골프 모임이었죠. 예. 주로 이제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모임의 대표들이 네.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을 치는 그 모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산발적 모임들이 가족이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전에 추석이 있었고요. 추석 이후에 사실 잠복기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 미처 어른들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이 추후에 어른들을 찾아뵈러 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실제 그러니까 3, 4, 5 몰렸던 게 10명, 20명으로 지금 모임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착정 모임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조금 김경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 예를 들어 걱정됩니다. 골프를 치러 갔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야외이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 감염 걱정이 좀 덜 할 거 아닌가라는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차를 마시러 간다든지. 골프만 치는 분들은 골프를 치는 게 아니죠. 사실 골프 모임의 가장 핵심은 그 뒤에 이어지는 뭐 만남이라든지 예. 뭐 식사 자리라든지 거기서 일종의 회의 같은 것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사업적 관계로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어진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임이 대개 한두 명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 4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그 모임이 큰 경우에는 뭐 20명, 30명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그 식사 자리가 함께 갈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먹고 마실 경우가 네네. 많아서 말씀하신 상황이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네. 예. 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학생 10명 중 7명이 가족 간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가까운 가족도 걱정이란 얘기인데요. 수능이 코앞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간의 전파가 가장 걱정됐지만 사실 학교 내에서 전파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가족 간의 전파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감염이 됐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봤을 때 한 600여 명의 학생들이 감염됐는데 대부분은 이제 가족 간의 감염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족 간의 증상이 있으시면은 격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가족은 상당 부분 감염된 상태로 발견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예. 가족 간의 감염은 참 예방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앞두고서 이제 특히 이제
누구라도 감염이 돼서 접촉자로 이제 격리가 된다든지 네. 또 확진이 되시는 경우에는 또 수능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족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족분들께서 더 열심히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예. 다중이용 시설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이나 만남을 조금 좀 연계해 주시는 노력들이 가족들이 같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같이 쓴다든지 주방을 같이 어쨌든 식사 때문에 공유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동선이 겹치게 되면 가족끼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방만 따로 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닌 거죠. 맞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쓰기 예. 때문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또 밀폐되어 있는 경우도 네. 많고 식사하시는 경우에도 마스크도 벗고 또 식사를 안 하실 때도 마스크를 벗고 계신 상태가 많기 예. 때문에 또 어떤 손으로 만지는 표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가족 내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감염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집에서 신경을 써야겠네요. 환기도 자주 시키고 좀 청소도 잘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족 간의 감염을 최대한 예방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 감염되시면은 일단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감염 자체가 되지 않도록 더 네. 신경 써주신 노력들이 필요하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면 빨리 조기에 검사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단계라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아마 뭐 젊은 층에서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헬로윈을 앞두고 클럽 약속, 물론 문을 안 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약속을 잡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바탕 놀고 싶은 마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이태원발 클럽 사건으로 우리가 겪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때 5월이었죠. 네. 5월이었는데 사실 그때 그 확진된 사람들이 알려진 것만 277명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다들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3.1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면서 그때 뭐 유명한 한 클럽이 이제 폐쇄되는 이런 사건들도 네.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왜 우리든 할로윈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헬로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축제는 아닙니다만 요새 영어 예. 학원을 중심으로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게 하나의 축제 문화가 됐고 파티 문화가 되면서 네. 이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축제를 즐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1단계가 되면서 작정을 한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뭐 유미리 기자가 이제 그 리포팅 했던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 여러 클럽들이 열지 않겠다 이렇게 예. 다짐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그런 폐쇄를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개개별로 일어나는 모임마저도 막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복장하고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축제 자체가 어떤 악기를 막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근심을 털어내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라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걸 쫓아내기 위한 오히려 좀 조심하는 자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특별히 아이들 요새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 받는 건 없어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이들의 안전과 또 가족의 안전과 특별히 연결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건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취지의 얘기해 주셨는데 그 놀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보죠. 우리도 놀고 싶잖아요. 그러나 상황상 우리 네. 스스로를 이렇게 빗장을 잠그고 스스로를 여미고 스스로가 다짐을 하는데 혼자 하는 다짐보다 같이 하는 다짐은 훨씬 더 의미가 있으니까요.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뭐 내년엔 백신이 나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 1단계이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지금 500여 분 가까이 거의 중증 환자로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젊은 층은요, 교수님, 무증상 감염 비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축제나 할로윈데이나 이런 걸 앞두고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의 네. 아니게 감염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예, 감염시킨다든지 또 일부는 혹시 발열이 걸릴까 봐 해열제를 먹고 어디를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해도 특별한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이제 네.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안 받고 계신데요. 네. 일부 젊은 층 분들 중에도 드물긴 하지만은 심각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젊은 층도 대부분 무증상이 있지만 증상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네. 또 본인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돼서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 씻기를 하게 되면은 예방도 할 수 있지만 감염 전파를 시키는 것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예방과 또 전파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궁금증 두 가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발열이 났어요. 발열이 증상이 있어서 났는데 해열제 먹으면 열이 내려가는 거 일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내려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열이 올라가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네. 이제 열이 또 계속 잘 조절이 안 되고 네. 열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 폐렴 증상이라든가 또 침범된 장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해열제를 먹으면 또 열이 안 나는 효과가 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후유증 얘기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억력 감퇴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 후유증으로 얼굴이 검게 변한 중국인 의사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이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간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얼굴색이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네, 일단 코로나19 자체는 이제 폐뿐만 아니라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심장이나 혈관 또 뇌신경을 이제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국 의사 사례는 이제 어떤 코로나의 직접적인 침범보다는 예. 장기간 중환자 치료에서 여러 세균에 감염됐는데 네. 항생제 잘 치료가 안 돼서 사용했던 어떤 그 예. 폴리맥신 B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항생제 때문에 항생제 부작용으로 이렇게 얼굴이 검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나빠져서 이제 황달, 그러니까 예.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할 때 이렇게 피부가 노랗게 되다가 이제 까맣게까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황달이나 흑달이 올 때는 피부도 검게 변하지만 특히 눈동자 같은 데도 검게 네. 변하거든요. 근데 저 중국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동자는 이제 노랗게 변하지 않아서 황달보다는 이제 폴리맥신 B라고 하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참 이런 거 보면은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걸리지 않아야겠죠.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렵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회사들의 임금 협상 갑질이 요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나빠요. 예, 진짜 나쁘네요. 네, 이거는 정말 그 다들 힘들게 같이 어깨 걸고 이 고비를 넘어가 보자 해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등을 치는 겁니다. 네. 실제 말씀하셨던 사례는 이를테면 우리가 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연차를 쓰게 되면 이 연차를 만약에 내가 쓰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보상이 주는 게 나오죠. 맞는 건데 네. 입을 닦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질이죠. 그리고 나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다들 극복하고 다 참고 또 연차도 원래 써야 되는 건데 안 쓰고 되게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때로는 연차를 또 써가지고 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 나중에 봤더니 기업이 받은 올해 이윤은 또 올라갔어요. 수익은 또 올라갔어. 그런데 임금은 또 동결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 뭐냐면 내년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비상사태의 것을 마치 상시가 되는 것처럼 일종의 취업 규칙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굉장히 기업 윤리로서도 적합치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그 노동을 했던 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전 침해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한 개인이 이렇게 내가 이런 건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도 좀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했던 이런 부당행위나 불법적인 편법적인 방법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규모 자체는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그냥 갑질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도 국민들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거는 예.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기업이 했던 그 사례라든지 여러 사례라든지 뭐. 아니면 네. 피해를 노동자들이 혹은 근로자들이 당했던 사례들을 직접 올리도록 일종의 신문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그 영역에서 관리도 그렇고 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럿이 그렇고 만약에 이렇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치도 생겨나니까요. 또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창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팩트에 기반한 그런 창구가 마련이 돼야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죠. 이제 뭐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양자가 다 네, 그렇죠. 공평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K-방역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백신 주권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주권이라고 하면 국산 백신을 만들겠다는 건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국산 백신 개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참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이번 독감 백신 접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새로 만들었을 때 이것의 안전성도 시험해야 되고, 또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건강하신 분들 대상으로 네.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어떤 그런 항체 형성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실제 노출됐을 때 걸리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한 점인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키려고 예. 하는 것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백신은 치료제보다 또 조금 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겠고, 또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제 세계적 다국적 제약회사에도 먼저 백신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후발 주자는 기존의 백신보다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다든지 가격적으로도 비싸지 않다든지 또 접종할 때도 훨씬 안전하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예. 그것이 참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그 한국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백신이 비록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나오는 최종 과정까지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다음에 신종 감염병이 나올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겠다라는 것에 조금 더 의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예. 또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원 정책은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그렇죠.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우리 백신을 우리가 시판할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좀 미리 만들어서 백신을 승인 신청할 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백신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불안이 크죠. 독감 백신. 그래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고 하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이미 맞았고, 이렇게 수장들이 나서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까요? 문 대통령도 맞으셨잖아요. 예. 그건 뭐냐? 대통령도 맞아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맞아요. 질병관리청장도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란 듯이 맞는 거거든요. 그걸 왜 보란 듯이 하냐면 예. 우리가 흔히 믿음이 있으면 설탕물도 약의 효과를 낸다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다면, 의심스럽다면 아무리 명약도 소용이 없다는 게 노시보 효과인데 노시보 효과라는 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네. 신념이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수에게 전달되고 불안하고 함께 만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사실 국민 건강 전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우리나라 의료 결과가 지금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지금 그 코로나19도 함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란 듯이 맞는 이유는 뭐냐?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먼저 보여주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노시보 효과가 오히려 플라시보로 갈 수 있도록 뭐 플라시보까지는 불신이나 이런 아니지만 것들이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갈 맞았는데 수 있도록. 괜찮다. 그렇죠. 예. 그걸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요. 또 네. 그분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령층에 있는 분들에게도 괜찮구나. 또 심지어 수장도 맞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 자체가 신뢰를 줄 거라고 믿고요. 참고로 저도 다 맞았습니다. 아, 맞으셨군요. 김경호 선생님 맞으셨어요? 네, 저도 맞았습니다. 아, 예. 네. 맞아요. 이 두 분도 맞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믿고 독감 백신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